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한 소녀에게 닥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소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5살의 호주 소녀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축복받은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 슈퍼모델처럼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 그리고 그녀와 한 번이라도 마주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는 매혹적인 에메랄드빛 눈동자까지 가지고 있었죠. 레이첼은 세 자매 중 맏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과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그런 레이첼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레이첼은 두 동생들에게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주는 착하고 모범적인 딸이었죠. 레이첼은 어릴 때부터 예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특히 춤을 추는 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멜버른 댄스 아카데미에서 발레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부터 선생님들은 레이첼의 재능이 다른 또래 아이들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레이첼의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의 열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딸이 집에서도 춤 연습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본 부모님은 침실 하나를 개조해 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은 댄스 연습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춤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부모님께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댄스 팩토리라는 이름의 전문 댄스 아카데미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죠. 누가 보아도 레이첼은 빛나는 스타가 될 재능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무용수였어요. 레이첼의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집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레이첼의 삶은 꽤나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이 그녀를 동네 전차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었고 그곳에서 레이첼은 혼자 전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레이첼은 다시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왔고 부모님은 아침에 그녀를 내려주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딸을 데리러 왔죠. 레이첼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9년의 어느 초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1999년 3월 1일 아침,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레이첼의 가족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죠. 그들은 그날 일어날 일이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6시, 레이첼은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늘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던 레이첼은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파란색 상의, 가장 아끼는 신발과 몇 가지 장신구를 착용하고 책가방을 맸죠. 그녀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 마이클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댄서였지만 무대 밖에서의 레이첼은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란 순수하고 수줍음 많은 소녀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아버지 마이클은 9시경 전차 정류장에 딸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마 마이클은 그 순간이 딸을 껴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줄 알았다면 딸을 조금 더 꽉 안아주었거나 어쩌면 영원히 놓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네 인생에서 행복은 때로 너무나 연약하고 삶을 뒤바꾸는 사건들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하죠. 우리는 결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마이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날 딸을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운명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레이첼은 전차를 타고 학교가 있는 리치먼드로 향했습니다. 전차에서 내린 레이첼은 남자친구인 매니와 몇몇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로 걸어갔죠. 레이첼은 들뜬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그날 밤이 지나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조르자 레이첼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정확히 어떻게 버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다음 날이면 분명 돈이 두둑해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레이첼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일이 모델이나 광고와 관련된 일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죠. 그날 점심시간 레이첼과 매니는 학교에서 몇 블럭 떨어진 근처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레이첼은 한 가게에 들러 매니에게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구두 한 켤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파란색 구두였죠. 레이첼은 쇼핑센터에 올 때마다 매니를 이 가게로 데려와 그 구두가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구두를 정말 좋아했지만 아직 학생인 레이첼과 매니에게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니는 레이첼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점원에게 다가가 그 파란 구두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다음 날 아침에 꼭 사러 오겠다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구두를 사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니 그녀가 정말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죠. 매니는 그 비밀스러운 일이 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가 레이첼에게 계속해서 캐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옛날 친구를 한 명 만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줬다는 것이었죠. 레이첼은 그 일이 30분 정도면 끝나고 전혀 해롭지 않은 일이지만 참여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돈도 많이 벌고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죠. 남자친구인 매니가 걱정하며 캐물었지만 레이첼은 끝까지 비밀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진했던 레이첼은 비밀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 5시경 레이첼은 집으로 가기 위해 전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타던 전철 대신 레이첼은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비밀스러운 약속 장소로 향하는 다른 전철에 몸을 실었죠. 레이첼은 매니에게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그녀와 헤어지던 모습은 아마 매니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을 겁니다. 레이첼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한 뒤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6시 반이 넘었는데 왜 남편과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의아했죠. 두 사람은 보통 시간을 잘 지켰고 늦는 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자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 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마이클이 레이첼을 보지 못했다는 말에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레이첼이 집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전에도 몇 번 이상한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또한 딸이 어둠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포트 애들레이드 경찰서에 전화해 레이첼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냉담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레이첼의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경찰은 그저 진정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심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원래 반항적이라 며칠 집을 나갔다가 지겨워지면 알아서 돌아오곤 한다는 것이었죠. 10대들이 반항적이고 가출을 하기도 한다는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죠. 그들은 항상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레이첼은 꾸중이나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가출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등을 돌리자 마이클 부부는 직접 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첼의 모든 친구들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저녁 레이첼이 하기로 했다는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이첼이 방과 후에 다른 전철을 탔다는 사실도 파악했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마이클 부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경찰관들에게 사건 조사를 시작하고 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가족은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경찰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죠. 포트 애들레이드 경찰서는 레이첼의 사건을 단순 가출로 치부하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레이첼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움이 없었기에 마이클 부부는 계속해서 직접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리고 행인들에게 레이첼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이는 학교 근처 쇼핑센터에서 신발 한 켤레를 주문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의 부모는 그 방향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점원은 레이첼이 주문한 신발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몇 주 전 한 낯선 남자가 쇼핑센터에 와서 어린 소녀들을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유인했으며 그 남자가 최근 감옥에서 막 출소한 악령 높은 범죄자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해주자 레이첼의 부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그런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린 마이클과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홍등가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일은 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레이첼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모는 어느 정도 안도했지만 그들의 수색은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지역 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자 리치먼드와 포트 애들레이드의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레이첼의 부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정보를 제보한 사람들 중에는 레이첼이 실종되기 전 그녀의 집에서 유모로 일했던 캐롤라인 마리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캐롤라인은 레이첼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인 2월 28일 오후 5시 25분경 레이첼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이죠. 두 소녀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통화는 각각 15분에서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레이첼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캐롤라인이 레이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어쩌면 경찰의 말대로 딸이 정말 가출해서 캐롤라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찰은 캐롤라인 마리가 일하는 곳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한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캐롤라인이 그날 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소 놀랐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실종된 바로 그날인 3월 1일에도 그녀가 휴가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캐롤라인의 매니저에 따르면 그녀는 3월 2일에 다시 출근했지만 감기에 걸렸다며 그 주 내내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경찰이 캐롤라인의 이웃들을 탐문하자 한 이웃은 3월 2일에 그녀의 아파트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캐롤라인의 아버지가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었다는 사실도 금방 알아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딸의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 딸이 계속 침실문을 닫고 잠가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캐롤라인의 동료들 또한 그녀가 최근 가게 동료 몇몇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캐롤라인은 아버지의 동장으로 몇 가지 물건을 옮기려고 했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에 지불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경찰은 곧 캐롤라인 동료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 3월 4일 이삿짐 센터 직원이 캐롤라인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조각상 하나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죠. 그 조각상은 캐롤라인이 담요와 양탄자로 미리 감싸 더플백에 넣어둔 상태였고 몇 가지 다른 잡다한 가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은 그 조각상을 외딴 시골에 있는 캐롤라인 아버지의 농장으로 옮겼습니다.
3월 12일 수사관들은 레이첼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캐롤라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어수선했고 침실로 들어선 그들은 캐롤라인이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동안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를 계속 수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죠. 그러다 경찰은 캐롤라인의 옷장에서 작은 사이즈의 옷들이 담긴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옷들은 캐롤라인의 체격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또한 곳곳에 휘갈겨 쓴 일기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경찰에게 캐롤라인과 그녀의 계획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늘 다투셨고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했죠. 어릴 때부터 캐롤라인은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여드름투성이에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레이첼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이후 캐롤라인은 레이첼이 가진 모든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날씬한 몸매, 그리고 자녀에게 한없이 다정한 부모님까지. 캐롤라인은 자신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추악한 악마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캐롤라인의 갈망과 질투는 날이 갈수록 커져 레이첼의 모습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레이첼이 되고 싶었고 마침내 그녀의 머릿속에 광기어리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자극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레이첼을 없애고 그녀의 신분을 훔치는 것이었죠. 경찰은 캐롤라인의 아파트에서 개명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캐롤라인이 선택한 새로운 이름은 바로 레이첼 파우였습니다. 일기장에는 레이첼과 똑같이 보이기 위해 얼굴 전체를 성형수술하려는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레이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캐롤라인을 신문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캐롤라인은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이 그저 차갑게 자신이 레이첼을 해촉하고 말했을 때 경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캐롤라인 아버지의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 파헤쳐진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 무덤 아래에서 경찰은 목에 전화선이 여전히 감겨있는 15살 레이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레이첼을 해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했습니다. 2월 28일 그녀는 레이첼의 집에 전화를 걸어 심리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설문조사가 30분이면 끝나고 후원사로부터 수십만 원의 사례비와 선물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 연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캐롤라인의 계획대로 순진한 레이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레이첼이 캐롤라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미리 마약을 탄 피자 한 조각을 레이첼에게 권했습니다. 레이첼이 마약 때문에 정신을 잃자 캐롤라인은 전화선으로 레이첼의 목을 졸라 질식시켰습니다. 캐롤라인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 레이첼의 시신을 자신의 옷장에 숨겼습니다. 이삿짐꾼들은 자신들이 조각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레이첼의 시신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레이첼이 피자를 먹는 것을 본 순간 그녀 안에 일말의 양심의 빛이 번뜩여 계획을 포기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둠이 다시 그녀를 뒤덮었습니다. 2000년 캐롤라인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14년 캐롤라인이 조기 석방되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레이첼 가족의 슬픔은 여전했지만 레이첼의 부모님은 캐롤라인이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가 풀려나 자신들의 동네에서 살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때로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잠이 소울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실화 사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잠을 깨울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